디즈니 픽사의 신작 버즈 라이트이어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픽사의 걸작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버즈 캐릭터 솔로 무비인데요. 말하자면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스핀오프격 영화인 것이죠. 영화가 시작할 때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1995년 토이스토리 1편의 소년인 앤디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버즈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될 버즈 라이트이어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버즈 라이트이어는 토이스토리에 열광했던 그 시절의 모두를 1995년의 과거로 회귀시켜 자리에 앉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영화의 연출은 앵거스 맥클레인 감독님이 맡으셨는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맥클레인 감독님의 영화를 단 한 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연출 관련 경력도 다소 적으시고 눈에 띄는 대표적인 연출작도 아직은 없는 감독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블 시리즈를 제작할 때 재능은 있지만 아직 유명하지 않은 감독님들에게 연출을 맡기곤 했는데요. 버즈 라이트이어에도 동일한 방식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버즈 라이트이어가 생각보다 아쉬웠습니다. 디즈니 픽사라는 명성과 토이스토리 세계관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하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 미래,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 식물 괴물의 의미, 버즈와 저그, 마지막으로 붉은 레이저 장벽과 쿠키 영상을 경유한 영화의 묘한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버즈 라이트이어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To infinity and beyond. You are clear for hyperlaunch. Beep boop, beep boop, beep boop. Buzz, that was utterly terrifying. 버즈 라이트이어의 주제는 꽤나 선명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뻔하고 노골적이죠. 저에게는 영화에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놓여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먼저 미래지향주의 혹은 목표지상주의에 대한 배경. 영화의 초반부는 몽타주의의 범람을 통해 버즈의 행성 탈출 도전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불시착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버즈는 하이퍼스피드 도달 성공을 위한 도전을 반복하죠. 이 초반부의 도전기가 상당히 아이러니컬해 보이는 이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수록 시간 팽창 현상에 의해 실제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흘러버린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버즈 라이트이어는 가장 빠른 속도를 지향할수록 가장 느려지는 세계를 그리는 영화다. 쉽게 말해 버즈 라이트이어는 빨리빨리주의 혹은 목표 지상주의에 몰입할수록 오히려 도착 지점에서 멀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영화의 중후반부에 버즈는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크리스토퍼 놀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는데요. 미래의 버즈가 선택한 행성 탈출 해법이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앞을 향해 하이퍼스피드로 달려가 무한의 저 너머에 도착한 이의 선택이,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이의 선택이 행성에 착륙하기 전에 출발점으로 다시 복귀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목표지상주의에 천착해 도달하는 곳이 원점인 상황인 것인데요. 이는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바빌론의 탑 에피소드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바빌론 탑으로 올라 하늘 넘어 저 꼭대기를 향하던 주인공이 도착한 곳은 결국 가장 아래에 있는 땅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버즈와 저그라는 이름이 흥미로운 거예요. 영화에서 미래의 버즈를 기계들이 저그라고 잘못 발음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버즈라는 영단어를 180도로 이상을 돌려보면 저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의 관계는 미래를 향해 아등바등 뛰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버즈의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즉 버즈 라이트이어는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엘리샤는 이렇게 말하죠. 이 행성에 불시착하지 않았다면 결혼할 정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간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성에 불시착하지 않았다면 엘리샤의 손자 이지는 존재조차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당장은 실패의 결과로 보여도 그 현재에는 또 다른 가치가 어려워 있다는 뜻인 것이죠. 저에게는 영화에서 묘사되는 식물 괴물 또한 이러한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괴물은 땅속으로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버즈가 하이퍼스피드 테스트를 하는 동안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나타나 버즈와 대원들을 땅속으로 끌어당기죠. 저에게는 이것이 우주라는 미래로 향하지 말고 땅이라는 현재에 정착해야 한다는 버즈 라이트이어의 핵심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더라고요.
버즈 라이트이어의 또 다른 주제는 공동체주의 지향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즈 라이트이어는 버즈가 임무 실패를 반복하는 영화다. 버즈는 행성 착륙 결정, 하이퍼스피드 달성 등등의 일들에 대한 실패의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특히 저그 우주선 파괴 작전인 깜짝 파티 작전 동안에는 번번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을 거듭하죠. 그런데 이 실패의 연속은 사실상 성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버즈는 팀원들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니까요. 영화에서는 그 과정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표현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원들이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두는 1인 감옥에 갇혔을 때 서로 하나의 감옥으로 뭉쳐서 힘을 모아 탈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묘사가 그럴 것입니다. 결국 버즈는 마지막에 자의에 의해 하이퍼스피드를 위한 크리스탈을 박살내게 되는데요. 오랜 기간 추구하던 목표를 실패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성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화 초반 처음 행성에 도착했을 때 버즈는 신입 대원인 페더링 햄스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후에 모가 입게 되는 우주복이 바로 그 신입의 것임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신입과 협업하지 않았던 개인주의라는 실패했던 과거를 신입의 우주복을 입은 다른 인물과 협업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구도로 직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즈 라이트이어는 미래보다는 현재,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의 방점이 찍혀있는 영화인 것이고요. TMI지만 공동체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 브로커의 주제의식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The probability of survival with an inexperienced crew is 38.2%. Seems a bit low. Mission failure imminent. In 3, Grandma always said she believed in you. 2, 1. 버즈 라이트이어에는 묘한 가치관이 어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쿠키 영상을 경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에는 총 3개의 쿠키 영상이 있죠. 그중 저는 두 번째 쿠키 영상이 특히 인상 깊은 거예요. 그 영상에서는 번사이드 사령관의 주도로 완성된 적색 레이저 방어막을 통과하던 외계 생명체가 터지는 것이 묘사됩니다. 직후 번사이드는 자신의 장벽에 뿌듯해하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적색 장벽이 다소 이상하더라고요. 먼저 엄밀하게 말해 이 행성에 있는 식물, 괴물, 거대한 파충류 등은 사실 이곳의 원주민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에 인간이 불시착하게 된 것이고 그 인간들은 주변 자원을 이용해 문명화를 이뤄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레이저 막은 자신들의 터전에 나타난 불청객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있는 방해물인 것입니다. 다소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면면을 실제 세상의 문제와 연결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바라본 이 행성은 지구와 상당히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릭터들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설정, 할리우드 영화라는 버즈 라이트이어의 특징에 의거해서 범위를 좁혀본다면 행성에 개발된 기지를 미국이라는 국가와 결부지을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저 장벽은 자연스레 원주민을 몰아낸 서부 개척의 역사, 이민자를 거부했던 미국의 장벽 등등의 화제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적색 장벽이 묘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챕터 1에서 언급드린 미래의 지향, 목표 지상주의에 대한 배격이라는 주제와 결부지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문장까지만 생각한다면 버즈 라이트이어의 주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색 장벽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변모 혹은 왜곡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차피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점이니 한 뜻을 가진 우리끼리 적색 장벽 안에서 보수적, 폐쇄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어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측면에서 저에게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라는 유명한 문장이 상당히 공허하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가봤자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버즈 라이트이어는 무엇인가 비판의 칼날을 숨겨놓고 있는 것인지 혹은 창작자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 것인지 명확히 판단이 잘 되지 않는 묘한 영화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버즈 라이트이어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한한 우주 저 너머로 뻗어나가 도착한 원점.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아등바등 살지 말고 빨간 장벽을 치고 우리끼리 현재를 열심히 살자는 묘한 폐쇄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지금까지 버즈 라이트이어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ere we go. In 3, 2, 1.